안녕하세요. 비대위 간사 신진호입니다. 오늘은 2월 4일 어제 발표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정책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저희 등촌동 515 일대에 적용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15 일대에 적용 가능한 것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그리고 두 번째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그리고 세 번째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인데요. 사실상 이 두 가지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없더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을 공공에게, 공공이라 하면 LH와 SH를 말하는데요. 모든 것을 공공에 위임을 하기 때문에 조합은 선택 권한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논의한 바 있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이 이 소규모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일단 저층 주거지, 노후화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금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노후화의 기준은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종상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종 같은 경우는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도 이대로 된다라기보다는 향후 법률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그리고 지자체 서울시에서 승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경우는 특이한 금융제도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이공유형이라고 분담금을 낼 금액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일정 지분을 LH가 가지고 처분할 때에 그 지분에 대해서 손익을 서로 비율대로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신모기지라는 개념이 등장했는데요. 이것은 이 공유형과 거의 유사하나 다달이 원리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일단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이렇게 정책으로서 제한이 되어 있는데, 향후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경우는 이 민간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 소유자가 시공사를 선정한 이후의 모든 과정은 공공과 민간 시공사가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단계에서는 조합이 어떤 권한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공공직접시행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아예 조합은 사업에 관여를 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공공에 위임하는 방식이고요. 조합은 사업 자체에 있어서 이 진행 과정에 관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사업입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 활성화, 소규모 정비법을 개정하겠다라는 정책 제안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전혀 새로운 내용이 등장한 것이 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약 1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꽤 넓은 구역에 대해서 관리 지역을 구청장이 제안을 해서 관리 지역이 지정이 되면 서울시장에 의해서 승인이 난다라면은 그 큰 관리 지역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관리 지역이 설정이 됐을 때 블럭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블럭들이 개별적으로 정비 사업을 쉽게 할 수 있게 관해서 도와주는 관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이 지정이 될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런데 사실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가로주택 사업은 지구 단위 계획이 원래 필요한 사항인데요. 이렇게 먼저 관리 지역이 신설이 되고 그 이후에 1만 제곱미터의 가로주택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구 단위 계획이 설립이 되는 것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리 지역을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설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을 논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법령이 제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장 큰 변화 두 가지가
지금 현재 가로주택 같은 경우는 네모난 땅이 있다라면 이 땅 둘레로 6m 폭의 도로가 꼭 있어야만 했는데요. 이러한 블록이 아니더라도 심의를 통해서 가로구역을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5.15 일대에 중요한 이유는 검역소와 접한 부분이 6m 도로를 내야만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서울시의 심의를 통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어쨌든 생긴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봤고, 또 두 번째로 민간 사업도 2만 제곱미터까지, 기존에는 1만까지만 민간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2만까지도 민간 사업이 가능하다라는 문장이 등장을 했고, 이거는 주목할 만하고 향후에 법령이 어떻게 지정이 되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으로 진행을 할 때는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시 기존 산식 방식을 적용하고 증가 용적률의 절반인 50%를 공공으로 기부 체납한다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사실 기존의 산식 방식이 정확하게 어떤 법령을 도대체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담당자 분께서도 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부분이라서 이 법령 개정이 어떻게 되는지 유심히 지켜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증가 용적률 같은 경우도 도대체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공공참여형으로 진행했을 때 200% 용적률을 줬던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서울시의 일종의 150%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도대체 어느 기준으로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 체납을 하라는 것인지 지금 좀 정확하지 않아서 불확실한 상태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관리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종상향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지구 단위 계획의 영역으로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세분하고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사실상 지구 단위 계획은 토지 이용 계획과 건축물 계획을 같이 고려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둔 거라서 도시 관리 계획이 거시적인 이런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를 변경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서 종상향이 과연 될 것인지, 그리고 경관지구가 해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확실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향후에 법령이 어떻게 지정이 되는지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으나, 도시관리계획도 사실상 국토법에 기반을 두고 이게 계획이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담당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 방안도 지금 등장을 했는데, 제일 뉴스에 많이 나오는 말 중 하나가 대책 발표일 이후에 집을 사면 공급권을 못 받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 아직 사업구역이 설정되지 않은 곳이라면은 사실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지금 진행되는 사업구역이 있을 경우에만 신규 매입에 대해서는 공급권을 주지 않겠다라는 의미이고요. 발표된 내용대로 법령이 지정될지는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또한 거래 가격이 단기간에 상승하는 경우에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겠다라는 발표도 있었고,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역도 가격 상승이 관찰되는 경우에 제외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법령에서 어떻게 다뤄질 건지를 지켜봐야지 이것이 그대로 시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어제의 정책 발표를 통해서 도정법 개정,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 그리고 소규모 주택 정비법 개정이 이루어질 텐데, 등촌동 5.15 일대 같은 경우는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소규모 주택 관리 지역, 이 관리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법령이 신설이 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시 발의를 해서 3월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은 하위 법령 재개정이 6월에, 그래서 3월, 6월까지는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